차트 보니까 붉게 타오르는 벽난로가 생각이 나더군요. 예, 부디 이렇게 매선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불이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119 최혜린입니다. 오른 코스피와는 달리 잘 빨간 의상과는 무관하게 오늘 추가로 밀린 코스닥 때문에 혹시 화병이 도지셨나요? 여러분들의 SOS를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홈페이지 활용 모두 하셔도 좋습니다. 02-3153-2613번으로요. 전화를 주셔도 좋고 013-3366-0110번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sentv.co.kr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방송이 저희가 끝나도 상담 순서에 밀려서 상담을 못 받아도 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의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방구 미술전 초대권 2장 누가 가져가실지 궁금한데 상담 요청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딱 한 명의 행운의 주인공을 뽑고 있거든요. 주인공 명단도 발표를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할 테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 만나보죠. 샘플러스 이상루 전문가님 그리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일 폭설로 못 오셨던 우리 수원에 집을 갖고 계신 우리 이상루 전문가님 오늘은 어떻게 잘 오셨네요? 저는 집 일산입니다. 예, 그래서 일산, 네. 예, 그 양순모 전문가가 맞다. 눈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타로 좀 오게 됐습니다. 양순모 전문가님 지금 계속 그냥 수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못 오시고 오늘도 못 가시고? 확실하게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대신 제가 구원투수 나섰던 만큼 오늘 참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별로 안 친하시군요. 순간 착각했네요. 좋습니다. 자, 두 분과 먼저 시장 얘기부터 좀 나눠볼 텐데, 자, 어느덧 10월 초이고요. 내일이 절기상 대설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에는 계속 사고 코스피는 1950까지 왔습니다. 2000포인트까지 5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코스닥의 급락을 보고요.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산타랠리, 코스닥엔 날벼락. 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으실 줄 아는데 어제까지는 몰라도 오늘 이렇게 밀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우 전문가님 키워드는요? 네, 저는 기관 포지션 그리고 경기 민감주 코스닥의 몰락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 포지션 중에서 투신권의 물량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신의 매수가 경기 민감주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대신 투신의 매도 물량 자체가 지금 코스닥을 몰락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을의 전설을 달렸던 바카라 장세는 진짜 끝났다는 결론을 조금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가 먼저 몰락을 했죠. 전자결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엔터주까지 몰락을 하면서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건데요. 일단 195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해서 지금 다시 내려오는 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관망을 좀 하시고 보유를 하신 분들은 3분의 1 매도를 먼저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옵션 만기라든지 아니면 재정절벽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장입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루 전문가님은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좀 챙기고 전체적으로 관망의 자세가 아직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 팀장님은 오늘 굉장히 좀 센치해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전략은요? 그리고 키워드는요? 예. 네, 저는 그 키워드부터 말씀드리면 연말 보너스, 개미의 눈물, 희망. 오늘 좀 추상적이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센치지셨네요. 네, 예.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연말 보너스라는 거는 실제로 그동안 상반기 내내 소외받았던 그래도 화학이나 건설, 철강주가 오랜만에 최근 2주 동안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보너스예요, 그래도. 그렇죠. 아직은 마이너스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제가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 흐름 자체가 실제적으로 약간 중요한 거는 이 섹터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올해 저점은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말씀드리겠고 개미의 눈물, 제가 왜 개미의 눈물인지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급락은 코스닥이 1%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안 좋았던 것이 꼭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카지노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주든지 동반 중소형주 최근 1, 2개월 전에 그렇게 수익률 좋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연말 보너스 대형주 때문에 투매가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흐름 자체는 상당히 받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현재 6% 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개미투자가가 전체 수익률이 6% 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눈물이 났다 말씀드리겠고요. 아, 이거 그냥 예, 네. 우리 하 팀장님의 눈물. 그렇죠. 저의 눈물이 아마 우리 시청자의 눈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마지막은 바로 희망입니다. 이 얘기 궁금해. 무슨 희망? 어디에서? 왜 희망이냐? 예. 중소형주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가만 보면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유희주입니다. 게임주라든지 뭐 카지노, 뭐 엔터테인먼트 네네, 등고요. 뭐 바카라, 근데 유희주. 이런 예. 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조정이 예상되고요 앞으로도. 하지만 지금 중소형주 조정 중에도 IT 부품주라든지 일부 뭐 음식 관련주들은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의 희망을 드린다면 어차피 올해는 좀 이제 솔직히 보니까 지금 빠진 종목들이 거의 뭐 제가 보니까 다 가망 없습니다. 가망 없으면은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면 또 대선 이후가 되면 다시 한번 어떤 붐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은 좀 놓지 말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끝이 좋네요, 그죠? 해피엔딩이네요. 항상 그렇게 갑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좀 눈물 나도록 수익이 안 나고 손실폭이 점점 커져서 걱정이 쌓여가실 테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특별히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손절매 투매보다는 내년도 초반을 조금 공략해보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전략까지 처방을 저희가 받아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을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부터 긴급진단 119 바로 들어갈게요. 네, 긴급진단 119는요, 전화 무료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그리고 sentv.co.kr 들어오신 뒤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반고흐인 8위 예술의 전당에서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되는 미술 전시회 보러 가실 수 있는 초대권 2장을 오늘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저희가 드리느냐, 상담 요청하신 분에 한해서 무작위 추첨에 당첨이 되신 한 분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그 행운의 주인공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저 예림당요. 네, 예림당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매수 가격은 6,900원에 30%요. 네, 6,900원에 30%시면은 오늘 또 급락했고 어제도 급락했고 손실이 꽤 많으신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 단기가 아니고 중기로 보려고요. 네. 수익이 날려면 얼마 더 기다려야 되나 궁금했어요. 예, 죄송스러운데 언제쯤 이걸 사셨을까요? 예, 6월 달에 매수해가 최근에 다시 그 추가 매수를 해가 물타기를 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한 결과 매수가가 6,900원이시고 11월 달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하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냥 계속 들고 계셨네요. 예, 저는 이거 뭐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중기로 가면 수익이 좀 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이 예림당.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림당은? 아니, 내년에, 올 4분기하고 내년에는 조금 좋아진다고 제가 믿고 있어가지고, 중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실적이 좀 더, 2분기부터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어. 계속 지금 홀딩하고 있거든요. 뭐 일단 저의 생각으로는요.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큰 음봉이 나왔던 건 아시죠? 음봉이 네. 나오면서 다시 그 원래 자리로 회귀를 했거든요. 그만큼 네. 실적 자체가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는 조금 그만큼 위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만약 계속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려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으로는 이 시장을 헤쳐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화랑장이 아니고 불황장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렇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다른 종목군들만큼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저는 팔 것 같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제가 바닥이 다시 어딘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는 게 가장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네. 내년 2분기부터 좋아진다고 저게 인터넷도 뭐 이렇게 멘트가 나오고 이래가지고요. 예, 그 내년 2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그런 부분 자체 불확실성한 그런 증거 자체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언젠가는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살 때부터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꼭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예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나중에는 올라가겠지, 그거는 나중에 아무 일도 모르는 거죠, 사실. 돈이 네. 투입이 돼야만 주식은 올라간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실적이 뭐 좋아지네, 그렇게 알고 계시다라고 해서 진짜 뉴스를 보니까, 진짜 그런 리포트가 일단은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해외의 저작권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갖고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뭔가 팩트가 나오니까 시청자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뭐 일단 근데 지금 내년 2분기까지 주식이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지금 긍정적인 수급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 샀다가 팔다가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매도를 한번 보시면 매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직까지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팔 사람은 계속적으로 팔고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섣불리 바닥을 예견하기보다는요, 확실히 어느 정도의 바닥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사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오늘도 보셨겠지만 정말 냉정합니다. 사람 냄새가 안 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제가 보니까 뭐 안드로이드 버전의 이 예림당에 아주 힘 있는 Y 시리즈도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저도 비전문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거든요. 근데 일단 나중에 좋아질지 몰라도 지금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밀린 거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일단 좀 팔자라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크게 좋은 얘기 못 드려서 좀 죄송스러운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번외로 하 팀장님 혹시 뭐 예림당의 의견 없으세요? 이제 전화는 끊겼지만. 아, 꺼냈어요? 예. 말씀드리려 했는데 깜빡했네. 아, 그래요? 저는 보유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실적 관점에서 잠깐 좀 분석을 잠깐 해봤는데요. 네. 실제 연간 한 200억 정도 배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상무 전문님의 말에 맞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실적 플레이보다는 수급 플레이 때문에 좀 내려가긴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예림당은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네. YCG로 대표된 대외 교육 콘텐츠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 수급 악화가 좀 내려온다 봅니다. 그래서 수급주로 봤을 때는 뭐 5천 초반 정도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가파르게 오르는 상승이 어떤 되돌림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자기 자리 찾는다면 제가 판단할 때 예림당의 적정 주가는 실제로 6,500원,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신 만큼 네. 아마 못 팔죠. 제가 보니까 적자 기업이면 바로 팔라 그러겠는데 이익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같은 보유 전략을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도 후 재매수가 아니라 보유해도 괜찮다. 네, 아까 우리 투자인님의 투자 분의 투자 성향 자체가 회사를 조금 분석을 했고 내년까지 보는 관점에서 네. 투자했기 때문에 굳이 줬다가 사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만 금지하시고 보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림당 일단 한 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수급이 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 나왔지만 하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은데 현재 수급 구임으로 인한 하락이라서 기다릴 수 있다면 홀딩해 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화 끊으셨는데 TV까지 끄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도 있었는데.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예,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예, KCS. 네, KCS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4,420원. 비중은 높으세요? 예, 30%요. 예. 일단 이게 사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그냥 바로 계속, 어제까지 계속 내렸거든요.
네네. 예, 계속 내려가지고 이 회사가 무슨 일이 있는지, 네.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네. 지금 뭐 상한가를 2번 맞았거든요. 네. 지금 뭐 한 8일 내리다가 오늘 조금 올랐는데 하한가 예. 마이너스 9%, 하한가 그리고 오늘 조금 오르는 그런 4일만 봐도 그러네요. 예, 예, 계속 한가를 2번이나 맞았거든요. 네. 그 무슨 한가 2번 맞았을 만한 무슨 뭐가 있는지 계속 네. 내려가지고 사고 나서 바로 내렸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단기 일단 제일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냥 보니까 뭐 다시 바닥에서 오른다 그래가지고 단기로 들어갔다가 그만 이렇게 물려버리네. 예. 한 이틀 만에 10%가 빠져가지고 예. 그리고 손절미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 제가 왜 일단 이렇게 이틀 거의 최근에 한가를 2번이나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 한번 들어보고 전망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자, 하 팀장님 저희 전화는 딱 한 분씩만 이렇게 연결하고 네. 있어서 얘기 다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시청자님 예, 예. 혹시 이 회사를 어떤 차트가 좋아서 샀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뭔가 있을 것 같다 샀습니까? 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요. 네. 이것도 뭐 자동 매수하고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어떤 그 전문가가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올라올 거다 이런 그냥 보니까 또 차트도 이제 보니까 상황 한번 올라오고 또 계속 올라오는 것 돼가지고 네. 단기로 한번 들어가볼까 싶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틀 만에 10%가 빠지니까 또 못 팔겠더라. 그 다음날 또 올라가겠지.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이제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 KCS는 경제 민주화 관련주입니다. 하는 예, 이유는 사실은 뭐 우리 금융 자동화 관련해서 작은 SI 업체라 그럽니다. 시스템. 예, 예.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사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아까 시청자님께서 차트도 좋다 그랬는데 조금 더 차트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8,000원까지 갈 주식이 아니었어요. 9월달에 실제 거꾸로 해석하면. 예. 근데 경제 민주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갔었고 우리 투자관이 매수한 4,000원대 같은 경우는 또 계속적으로 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속칭 말해서. 예, 회사에 문제 있지는 않아요. 회사 한 20억 정도 계속 영업이익은 나는 회사입니다. 회사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제가 판단할 때 원래 2, 3천원짜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테마가 불어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고요. 짧게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이 빠진 것은 확실히 이제 대선이 가까우다 보니까 무슨 인맥 관련주, 정책 관련주 묻지마 계속 빠지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보니까 좀 힘든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월 19일 날 누구가 선택되냐입니다.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민주화는 어차피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관련주도 많이 표석이 됐기 때문에 대선 뭐 이후에 일단 좀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 아침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안철수가 문재인과 손을 또 잡으면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은 그래요. 뭐 손실이 갑자기 이제 급하게 나가지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2,000원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우리 투자가님이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 솔직한 의견은 네, 그냥 매도입니다. 반등시 매도도 아니라 그냥 매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어떻게 반등 기다리지도 말고 지금 그냥 팔자라고 하시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그냥. 근데 더 갖고 잠깐만요. 그러면 더 갖고 계시면은 더 빠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시청자님의 그 입장을 이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4,400원대 4,000원대 매수가인데 어떻게 어이가 없이 팔라 그러냐, 쉽게 팔라 그러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좀 길게도 보는 거죠. 2,000원을 깬다면 솔직히 파는 게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 보시고요. 아마 내일 아침에 아마 한 번 더 내려가면 아마 우리 투자가님이 거의 포기 상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물론 내일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약간은 좀 마음을 비워놓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보겠고 아까 제가 뭐 선거 잘하고 나면 혹시나 모릅니다 그 말 좀 했는데 네, 잠시만요. 지금 시청자님 지금 스튜디오에 또 한 분의 전문가가 더 나와 계신데 그분이 예, 예.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 봐요. 그분의 의견 예, 좀 예. 들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우 전문가님. 예, 뭐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몇 %인지 혹시 보셨나요?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파나 50%에서 파나 상관없으세요? 글쎄 너무 40, 50%까지 내려가가지고 팔기가
그래서 그냥 전문가님한테 자, 그냥 간단하게 예.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큰 물량이 다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판단은 지금 월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을 보면 일단은 양봉 자체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앞서 있던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소화가 덜 되는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상단 자체를 지금 8천을 기점으로 다시 내려와서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뭐 지금 2,500원에 파나 2,000원에 파나 지금 솔직히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2,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2,000원에서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대해서 한번 진짜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떻겠나. 대신 2,000원만 지켜준다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자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예. 그렇게 같았어요. 예, 시청자님 판단 잘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0원까지 기다리시면서 안 깨면 또 애매한 상황에서 들고 가실 건지 아니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자르실 건지. 사실 참고로 우리 하 팀장님은 이렇게 막 매정하게 팔라 사인을 잘 안 내시는 분인데 반등 시 팔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팔라고 얘기하셨다라는 점도 조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좋은 얘기를 못 드려서 어떡하나. 아무튼 투자 좀 잘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대체로 분위기가 좀 이럴 것 같은데 전화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살펴드릴까요? 대한항공이거든요. 예, 대한항공. 네, 매수가 알려주세요. 53,000원에 20%요. 5만 원도 아니고 5만 3천 원이시면은 좀, 네네. 사신 지가 됐네요. 그죠? 네네. 예, 20%요. 네. 그래도 아시아나 항공 대비 조금 괜찮았었는데 11월 달에 네. 이제 또 같이 밀려버렸잖아요. 어떤 네. 부분이 제일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53,000원까지 올라와질라나 그게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건지 저희가 네. 이상무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대한항공. 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손실이 좀 큰데요.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더 들고 계시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신 단기적인 플랜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항공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가항공 자체가 지금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국내선 안에서. 그러면 예전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 예전만큼의 수익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율 자체가 지금 이롭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여객 수요 자체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전 가격인 53,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은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일단 저점 자체는 어느 정도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물량이 조금 더 매집이 들어가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 대신에 상단에 있던 어느 정도의 거래량 자체가 저항선으로 좀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자리 자체가 지금 1차적으로는 5만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가 53,000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5만원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때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올라간다는 판단에 쓰시면 그때는 53,000원 본전 때까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물어보실 것 같은 질문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5만 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예. 지금 일단은 내년은 돼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내년 1분기까지는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4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대한항공이 설마니 뭐 3만 얼마로는 안 내려가겠죠. 4만 원 안 깨는지만 잘 보시고 일단 5만 원까지는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매수가까지는 몰라도 5만 원 정도는 한번 기다려 봄직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는 뭐 워낙 이런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어떤 질문을 하실지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자, 전화는 마지막입니다.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MS요.
네, 이거 뭐 프리즘 시트 만드는 건가? 한때 굉장히 좋았었는데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2만 원 정도. 2만 원이요? 예. 비중은 크세요? 20%요. 아, 2만 원에 20%. 근데 뭐 올해 작년 말 해가지고는 그냥 쭉 내리다가 지금 뭐 15,000원도 좀 어려운 12,850원 하고 있는데 그냥 쭉 그냥 두셨나 봐요. 네. 예. 어떤 부분이 제일 알고 싶으세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이거는 꼭 답을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아, 그 종목이요.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 건가? 예. 이제 기다리다가 조금 지치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올라갈 수는 있어요. LMS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네, LMS가 보면 1년 동안 잠겨 있었죠. 왜 잠겨 있었냐 하면 삼성의 IT 기기 전략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성은 사실 스마트 기기 최근에 아몰레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LCD 쪽에 강점이 있던 LMS 같은 경우는 2012년도는 거의 초상집이었습니다. 1년 내내. 아마 이거는 우리 투자가님이 주가만 보시도 알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제 앞으로 LCD 쪽도 약간은 태블릿 스마트 기기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미지수야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그래도 삼성의 사장단 인사 단행에서 한 가지 좀 재미난 것은 실제적으로 기존의 올레드 사업 쪽 부분을 대표이사를 잘라버리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면에서 내년 2013년도에 대해서 과연 이 LCD 부분을 삼성이 좀 키울 수 있을까 상당 관건입니다. 키웠을 때 됐을 때는 LMS는 그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좀 길게 그림을 말씀드렸죠. 네. 투자 의견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LMS는 실제적으로 줄을 잘 섰다가 약간 삼성의 IT 방향이 바뀌면서 빠진 종목일 뿐이지 회사의 어떤 흐름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적자가 있고요. 아직은 기간의 콜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2013년도는 저는 감히 희망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관점은 보유입니다. 매수는 아니고요. 그냥 보유하시고요. 손절도 제가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보유하시고 평단가가 너무 높으시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오히려 15,000원을 올라오면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이력이 되신다면 조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2013년도 조금은 장밋빛 희망은 아닙니다만 LCD가 어느 정도 부활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파실 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더더군다나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투자를 이제 받아오면 이 회사는 조금 수주가 늘어나는 거니까 15,000원까지 회복하면 그때 분위기 봐서 그때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면 좋다고 하시네요. 네. 예, 일단은 들고 계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 아, 예, 저희 다 손실 보고 계신 분 전화 네 통을 연달아 받았더니요. 머리가 어지러지라네. 자, 문자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 0에서 9 숫자 가운데 하나. 참고로 어제는 0이었고 그 전날은 4였던 것 같아요. 4, 0 나왔고. 네, 저 하창문 팀장님. 7 하겠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끝번호 7번 분 가운데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한 분 선정해서 방구 미술전 티켓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볼까요? 삼성 테크인부터 시작합니다. 3861님, 3731님. 두 분 다 1번이시네요. 자, 매수가 59,000원에 10%이신 분, 그리고 63,600원에 30%이신 분, 더 비싸게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종가는 58,100원. 예, 이제 59,000원이신 분은 오늘 종가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요 분은 중기로 봐도 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사신 것 같고요. 비싸게 사신 분은 뭐 별다른 얘기가 없이 그냥 진단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상호 전문가님.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과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63,600원, 한 분은 59,000원인데요. 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급 자체가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포 자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그 전에 자체 어느 정도 지지가 되었던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쌍바닥 패턴으로 받쳐주는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생각보다 가격대 59,000원 그리고 63,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런 부분 자체를 하단 자체를 55,000원으로 잡으시고 상단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62,500원에서 64,000원 사이에 어느 정도 베팅을 좀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55,000원 손절가 62,500원 이상 그쪽 부근이 단기 목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는데 삼성 테크윈 중장기로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장기는 안 봅니다. 예, 중장기 자체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제가 확실하지 않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테크윈 중장기로 될까요? 여기 부분의 답은 아직 좀 모호하네요. 이번엔 멜파스와 플렉스컴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멜파스는 24,000원에 사신 것 같아요. 24,000 정확히는 50원에 5% 비중은 좀 작으신데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오늘 좀 내렸는데도 27,700원이면 수익 중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듯 하고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플렉스컴은 13,000원에 20% 역시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플렉스컴은 오늘 2만 원에 끝났습니다. 6%가 빠졌는데도 두 분 다 수익을 엄청나게 보고 계세요. 네, 멜퍼스도 말씀드리면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미난 걸 잡아냈습니다. 5%라고 그러죠. 그럼 과연 95%도 수익일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드네요. 부식 중에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먼저 드리냐면 만약에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멜파스는 수익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손실이라면 거꾸로 하십시오. 손실난 종목을 먼저 처분하는 게 좋고요. 멜파스만 잠깐 접근드리면 멜파스는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매도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수준이 사실은 딱 자기 차트 잠깐 보면 팔 때가 됐다는 데 저는 잠깐 생각을 합니다. 잠깐 멜파스 제가 주봉 관점에서 보면요. 3만 원이 실제적으로 작년 10월도 마찬가지였고 과거 뭐 2009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지금 3만 원 저항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만 원도 중요하고 또 시가총액도 대략적으로 5천억 수준에 딱 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오버슈팅은 조금 나겠죠. 3만 5, 6변까지 갈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수준에서 아직까지 차트상 21선 한 번도 안 닿았습니다. 그래서 21선 처음 닿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닿고 나서 바운더가 나오면 오히려 좀 가져가시고 닿았는데 바운더 나왔다가 다시 밀리면 그때 파십시오. 제가 지금 가격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고로만 설정해 드려서 지금 27,000원 있는 21선 제일 보시고 1차 닿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보여요.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도 보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21선에 닿았을 때 한번 판단해보자 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 수준 보유하시고요. 미리 매도가를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렉스컴이죠.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죠. 뭐 제가 늘 요새 IT 4대 천왕 중에 2대 천왕에 들어가는 게 플렉스컴이라는 말을 드리는데 네, 또 하나는 뭔가요, 참고로? 4대 천왕 다 말씀드려야 네, 됩니까? 2대 천왕이라고 하시는 바로 일진 디스플레이, 아. 플렉스컴 뭐 몇 개 종목이 있는데요. 네,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도 좀 내렸죠. 네, 플렉스컴 같은 경우 오늘도 상당히 한 번 내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나는 거고요. 항상 좋은 종목들은 한 번 정도 21선 닿습니다. 그래서 닿더라도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왜 얘가 11월 중순에 상한가를 쳤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은 상한가를 쳤을 때 바로 가격입니다. 정확하게 16,700원이네요. 18,700원이네요. 18,700원에서는 500원 정도까지 지지되는 한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FPCB는 내년 2013년도에도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바로 휘는 디스플레이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근에 워낙 3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쉰다면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하지만 2013년까지 생각하신다면 뭐 다시 매수할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좀 계속 가져갈 거라면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플렉스컴, 멜파스 모두 들고 계시면 되는데 멜파스는 21선 정도 닿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플렉스컴은 18,700원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광밴드 가보죠. 26,000원에 30%. 오늘은 한 2% 남짓 빠져서 24,650원에 끝이 났는데 좀 올라오는 것 같다가 오늘 좀 같이 두들겨 맞은 것 같네요.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제가 가장 중요한 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21,000원짜리가 가장 중요한 맥점이고요. 하단에서 올라오는 그 물량 자체와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느껴지는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1,000원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기계업종인데요. 기계업종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하지만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안에 내부적인 이유를 보신다면 피팅 업체입니다. 그만큼 셀가스 일수가 좀 있고요. 거기에 피팅 업체 자체 중에서도 성광밴드, 태광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태광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준 모멘텀 자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년까지도 들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손절가만 21,000원 꼭 지켜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성광밴드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 21,000원입니다. 메모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시장 진짜 급락했던 테마 쪽의 하나인 화장품 묶어서 가겠습니다. 에블시엔시 코스맥스 연결해서 하 팀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자, 에블시엔시는 78,400원에 30%, 예, 오늘은 68,000원대 끝이 났죠. 코스맥스는 46,250원에 15%, 오늘 역시 9% 급락했습니다. 코스맥스 2부는 엊그저께만 해도 괜찮았었고 에블시엔시는 어제만 해도 괜찮았었습니다. 이렇게 급락해서 나름 이제 빨리 좀 SOS를 치신 것 같은데 네. 내일이 당장 또 걱정이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화장품 주식들은요, 내년 봄 황사 올 때까지 가져가십시오. 한 4, 5개월 되겠죠. 사실 그 과정을 좀 건지시면 되는 것 같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오른 것 중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다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런 이야기 했죠. 시장에서는 공정위에서 화장품 업체들, 대형 화장품 업체 내년 1분기쯤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그래서 그 규제 의뢰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주가 내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관들이 많이 오른 데 따른 12월 달에 수익률 게임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공정인 규제 가는 것은 핑계 부분이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잠깐 코스맥스 차트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월봉 잠깐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는 월봉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올해 15,000에 시작했던 주가가 실제적으로 5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 어떤 주가도 10달 연속 오르면 2달 정도는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12월 달은 거의 제가 보니까 48,000원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놓으시고 내려가려면 내려가라는 생각 조금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뭐 가격을 특별히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지금은 제대로 된 투매가 좀 안 나왔어요. 한 번 더 투매가 나오면 35,000원 초반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정도 됐을 때는 오히려 마음 편하니 차라리 반등을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어 생각이 들고요. 에이블시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코스맥스나 미샤나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약간 에이블시엔시 약간 오늘 보면 시그널상 투매 제 생각이 나죠. 투매 시그널은 뭐냐면 이렇게 이쁘게 파란색으로 거래량 틀면서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은 실제적으로 내일 갭상승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제가 보니까 뭐 반등시 매도 이런 전략은 아닌 것 같지 않나 보였고요. 코리아는 잠깐 말씀드리면 코리아는 다르죠. 에이블시엔시는 코스맥스는 실적이 나는 거고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는 정말 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네, 저희 사실 코리아나 화장품도 들어왔거든요. 네. 1,900원에 50%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요것도 좀 이어서. 근데 이제 코리아나는 참 뭐 없다는 게 이제 워낙 브랜드인지도 없는데 하나 재미난 건 있습니다. 이 주식은 항상 M&A 이슈 있는 종목이죠. 차트 보면 상한가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가끔씩 이제 세력이 들어온 주식이고요. 근데 그림만 보면 약간은 투매가 안 나왔네요. 제가 보니까 내일 한 번만 더 빠지면 좀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빠지면 약간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나 뭐 단순하게 바로 2,000원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사실 제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화장품 전부 다 앞으로는 12월 동안에는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내년을 좀 보시고 중국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좀 확실하게 예, 화장품은 다 괜찮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다 그렇게 끝내줘 주셔서 저는 일단 마음은 좀 괜찮은데 지금 12월은 좀 견디셔야 된대요. 에이블시엔시, 코스맥스 그리고 코리아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리아는 약간 더 내일도 조금은 더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사이버결제하고요. 다우기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사이버기술은 13,200원에 20%라고 하셨는데 7%, 5% 이렇게 이어서 빠지면서 역시 요 며칠 만에 갑자기 손실이 좀 커지신 분인 것 같고요. 다우기술은 15,000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역시 오늘 좀 6% 급락을 맞은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부터 보죠. 뭐 화장품주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 요 며칠 사이에. 뭐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무슨 주식이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타이밍이 13,000원대면 상당히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헤드앤숄더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지금 세 번의 언덕이 다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제가 보는 기점으로는 지금 가격대 13,000원에서 지금 11,9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먼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지금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거면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단에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10,000원대까지는 조금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만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요. 대선 전까지는 큰 흐름이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조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금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성이 다분하죠. 그런 부분 자체를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고 주식을 묻어 놓는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대신 지금 가격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우기술 한번 같이 보시면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단가가 좀 높습니다. 15,200원인데요. 지금 14,3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지금 보유를 조금 해보십시오. 보유를 해보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14,300원 그리고 16,4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 가격대 지금 14,300원을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금 14,250원에 지금 걸쳐있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매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조금 띌 수가 있겠고 지금 121선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해당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121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 13,800원을 깨는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다가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우기술까지 저희가 AS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매수할까요? 내지 추가 매수할까요? 두산 관련 그룹주들 저희가 쫙 모아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오늘 한 4%가량 밑바닥에서 떴는데 이 종목 이제 장기로 매수를 해도 됩니까? 아직 안 사신 것 같은데 이런 문의가 있었고요. 두산엔진은 얼마에 몇 % 주고 계시는지 정보는 없지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의견이 저희에게 왔네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신규로 한번 사봐도 좋을지 두산 3인방 문의가 다 들어왔어요. 네, 어떡하죠? 제가 두산을 참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세요? 네, 세 종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네. 두산 실행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요. 두산 그룹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 미리 먼저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세 종목 중에서 이제 두산 엔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두산 엔진은 뭐 하는 회사죠? 바로 이게 조선의 어떤 엔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두산 뭐 관련 회사를 사야 됩니다. 두산의 조선 사업이 잘 되는지를 보셔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아직은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직은 뭐 항상 밥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직은 두산 계열사 아직까지 실적 재무상태 틀기도 아직 바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은 갑니다만은 실제로 가격 좀 바닥 다진 거는 좀 공감을 하겠는데 두산 엔진요 글쎄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두 번째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두산 인프라코어 뭐 캐터필라랑 주가 좀 잘 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 내 비중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굴삭기 비중은 10% 밑으로 톡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국의 재건 사업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한 15,000원 정도 올라온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과연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하지만은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 오늘 외국 20만 주 좀 팔았는데 섣부른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두산 인프라코어 투자 전략 관점에서 최소한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한 16,000원 정도 지지되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두산 엔진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네요.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예. 가장 중요한 거 8,000원 돌파하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나서 그때 차라리 8,020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네, 예. 8,000원 안착되는지 조금 지켜보시고 천천히 들어가시라는 거죠. 천천히 들어가시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두산 엔진보다는 타이밍 조금 빠른데 가장 중요한 건 16,000원 딱 지지력 체크하시고요. 오히려 사라 그러면 저는 두산 중공업을 사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을. 차트가 좋아서 사는 건 아니라요. 제가 차트 분석 잠깐 해보니까 같이 좀 공부 좀 잠깐 해드릴까요? 차트가 하나의 두 개 파동이 있습니다. 지금 절 보시면 내려간 4개월의 하락, 4개월의 하락폭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두산 엔진과 두산 중공업은 발전회사 아니겠습니까? 발전?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인데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종목 중에서 만약에 저한테 고르라면 저는 차라리 두산 중공업을 사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도 뭐 예를 들어 내일 시초가에 사도 주식은 그리 급하게 사시면 안 되죠. 두산 중공업은 한 42,000원 정도에서 딱 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산중공업이 두산 3인방 가운데는 제일 나아 보이고 나머지 두 종목 확인 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매력을 느끼신다면 4만 원 정도가 적정 매수가이지 않나? 42,000원. 예,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광명전기 가볼게요. 2,970원에 20%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냥 진단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2,300원 정도 역시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일단 시청자님은 뉴스를 좀 같이 저랑 같이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오늘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조거든요. 그러면 대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정책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남북 경협조, 지금 미사일 발사 시점을 앞두고 남북 경협조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박근혜 씨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씨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주 아니면 방산주를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도박을 벌이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매도를 먼저 하시고요. 기술적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명전기 매도 사인을 받아보았고요. 이번엔 레버리지하고 영흥철강 같이 가겠습니다. 이 두 종목 다 뭐 하 팀장님 팬이시라고 꼭 하 팀장님이 봐달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레버리지 12,000원에 20%인데 오늘 12,165원입니다. 며칠 전에 사셨는지 아니면 사셨다가 이제 막 매수가를 회복하는 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고요. 영흥철강은 2,160원에 20% 하셨는데 오늘 1,855원. 뭐 웃잘까요? 이렇게 사투리로 이렇게 문자. 네, 아주 뭐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죠.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12,000이니까 지수가 2,000포인트 가면 아마 12,665원 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대략 12,500원 이상 정도 가겠죠. 예, 얼추 한 그 정도 가는데 제가 판단할 때 시장 뭐 2,000포인트 이야기 잠깐 나오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연말에는 좀 힘들까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실제적으로 뭐 다음 주도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으니까 뭐 현재 수준에서 조금 비중을 갖고 있는 물량, 비중 얼마가 됐든 간에 갖고 있는 비중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좀 정리해 주면서 여유 있게 연말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시장 급락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급등 가능성도 낮지 않나 보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사실 변동성이 작으면 주가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일부만 좀 정리했다가 내년 초에 조금 더 2,000포인트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예. 영흥철강, 자 이건 좀 매력이 있죠. 왜 매력이 있냐면 대표적인 박근혜 관련주면서 신공항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도 뭐 테마 많이 내리다가 정말 이 신공항 관련주들은 12월 19일, 20일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누구냐에 따라 점하 아니면 점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좀 너무 무섭죠, 테마주. 근데 테마가 네. 또 이게 스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솔직히 저는 판단 안 씁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아침에 테마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급락은 좀 작을 겁니다. 오히려 신공항 쪽은 계속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고요. 대신 앞으로 테마주 물타기 하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흥철강을 끝으로 119 출동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시간이 오늘도 없네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두 분 이상로 전문가님 그리고 하창봉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끝번호 7번 분 가운데 반고 미술전 티켓 2매 주실 주인공은요. 6087님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 아까 물어보셨었는데 하트 3개까지 반고 미술전 가고 싶어 하셨는데 어떻게 또 당첨까지 되셨네요. 예, 기분 좋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119 오늘은 인사드립니다만 내일 저녁 6시 이 자리에서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부디 코스닥 특별히 여러분들 종목이 좀 올라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